예, 안녕하세요. 김송조입니다. 오래간만에 영상을 올립니다. 최근에 제 주변에 조금 좀 그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요. 저 개인적으로도 조금 그렇지만 제 주변에 다른 분들이 그 치료 과정에서 조금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걸 통해서 제가 배운 게그 CNT라 그러잖아요. 클린 니들 테크닉 그래가지고 이제 침을 어떻게 놓고 뭐 어떻게 위생 처리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를 꼭 잘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미국에선 그 한의사들이 어떤 치료를 할 수 있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환자가 어떨 때 어떻게 대응한다 이런 것들을 정의해 놓은 게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를 잘 안 지켰을 경우에 문제가 되면은 좀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뭐 소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또 보니까 어, 뭐 보수교육에서도 계속 말하고 있는 건데 그 한의사를 어떤 일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환자 차트라고 합니다. 환자 차트를 가능하면 꼼꼼하게 쓰시고 그리고 꼭 환자의 서명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이제 이게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스스로를 보호할 수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제 주변에 이제 이런 비슷한 일들이 있어가지고 많이 좀 심적으로도 좀 당황스럽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상 제작할 마음도 안 나오고 한의사가 침을 놓을 때 좀 겁이 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이 배웠으니까 모두들 CNT, 그 다음에 그 법률 관련한 거, 그 다음에 환자 차트, 요거는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요.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좀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제가 요즘 이제 근육침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제가 지난번에 소개시켜드렸던 그 만성 통증 치료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그 방법으로 침을 놓고 있는데 제가 클리닉에서 상당히 그 반응이 좋아요. 근데 한 분이 그분은 이제 사암침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그거에 대한 효과를 굉장히 많이 보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놓는 침이 이제 근본 치료를 하는 게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하셔가지고 의견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사암침 외우기를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사암침이 근본 치료를 할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이제 이렇게 목표를 잡고 있어요. 환자의 통증을 이제 줄이는 거죠. 뭐 없애는 것까지는 제 실력이 안 되는 것 같고 만약에 이게 줄여가지고 그 매니저블 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이제 환자가 그 근육이라든 이런 거를 스스로 이제 재활할 수가 있는 거죠. 운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통증이 있으면 운동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옛날에 그 왼팔에 뭐 물병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그랬을 때 통증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통증이 이제 많이 낮아지니까 그때부터 운동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철봉도 하고 다른 일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스스로 운동을 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환자의 생활 태도라든가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고친다는 게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계속 반복되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통증을 줄이는 이 방법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아, 열심히 집중해서 공부도 하고 그리고 임상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영상이 좀 늦게 올라가게 됐습니다. 자, 지난번 세 번에 걸쳐가지고 제가 정격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정격 테이블을 다 외우시면 저랑 하는 거는 이제 이미지잖아요. 그러니까 정격 테이블에 이미지를 이용해서 다 외우게 되면 승격 테이블에 나오는 거는 조금만 붙이면 돼요. 그러니까 꼭 정격을 먼저 하시고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정격하고 승격의 그 사용 비율은 뭐 8대2, 어떤 분은 9대2, 1,
뭐 어떤 분은 거의 승격은 안 쓰신다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격 테이블을 꼭 먼저 확실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많이 보시는 그 승격 테이블은 이렇게 생겼죠. 그죠? 여기 이제 화살표는 무시하라고 했죠. 이렇게 생겼는데 이걸 그냥 외우려 그러면 참 어렵습니다. 헷갈리고. 그래서 많은 한인사분들이 테이블을 옆에다 뭐 손에 들고 하든지 아니면 벽에 붙여놓고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사함침을 쓰고 있다고 하죠. 요거를 제가 하는 방식으로 이미지로 변경을 하는 걸 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 설명해 드렸던 오운 6기를 이용해서 태음, 소음, 고름, 양명, 태양, 소양 이런 식으로 나눠서 다시 재배치를 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이거를 그 어떤 이미지화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용한 방법은 이거죠. 컨셉 이미지를 먼저 찾는 거예요. 제가 전격, 승격 했을 때 이거는 전기라는 이미지 가지고 하자. 이렇게 이제 방향을 잡고 그 다음에 그 부분 고름은 고름 풍목이니까 바람, 소음 군화는 뜨거운 물이니까 태양열, 태음 습토는 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찾은 것 중에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것 중에서는 화력발전소 사진이 가장 이렇게 증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거 그 다음에 지열발전은 양명조금에 사용했어요. 양명조금은 드라이잖아요. 그쵸? 건조한 거, 마른 거. 그때는 지열발전은 땅속에서 다 모든 게 일어나고 바깥은 보다시피 뭐 정말 깔끔해요. 이제 그래서 양명조금에는 지열발전. 그 다음에 태양한수는 차가운 건데 수력발전이 딱이죠. 그쵸? 그리고 소양 상화는 뜨거운 화가 두 가지가 있지만 군화와 달리 상화는 그보다는 훨씬 더 온도는 낮지만 큰 변화를 일으킨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겨울에서부터 봄으로 가는 그런 큰 변화를 일으키는 거다 해가지고 저는 변전소의 이미지를 이용하기로 했잖아요. 그쵸? 요게 먼저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지 그 다음 그 우리가 외우고자 하는 그 단어들을 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기억나시겠지만 고름 풍목은 풍력 발전을 이용했고 심포는 바다에 있는 풍력 발전기예요. 그래서 잘 보시면 정격은 중충대돈을 보호하고요. 그쵸? 중충대돈을 위에 있으니까 보호하고 음곡, 곡택. 음곡택은 사했잖아요. 근데 이게 정격인데 승격은 정격의 사한 혈자리 두 개, 음곡택을 보호하고요. 두 개만 더하면 되는 거예요. 대능대백만.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외우셨다 그러면 정격을 외웠으면 사했던 걸 보호하고 그 다음에 살 혈자리 두 개만 더하면 되는 거예요. 심포를 잘 보시면 여기 조그만 돛담배가 있어요. 이미지 기억법은 이미지를 자꾸 이렇게 친숙하게 하는 관찰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그 머릿속에 이미지가 자리를 더 강하게 잡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고 이쪽에 멀리 보이는 풍력밝기는 태백 이렇게 쓰시면 돼요. 뭐 반대로 하셔도 되고요. 본인이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다 뭐 다른 그림을 그리셔도 되고 아무튼 이게 외워지면 여기는 살짝 사했던 걸 보호하고 또 새로운 거 두 개 넣어서 하면 되죠. 그러면 옛날에 외우던 거에 처음에 정격 외우던 거에 한 30% 노력만 하면 될 거예요. 그죠? 간을 해볼까요? 간은 같은 풍력 발전인데 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속도로 지나가고 음곡 곡천을 보하고 경거 중봉을 사했잖아요. 그죠? 가운데 가는 봉고차 뒤에 빵빵하고 경거물 올렸죠. 여기서 보면 이 사했던 두 개를 보하면 돼. 이번에는 승격에서는 이 두 개를 보하고 새로운 그 소부와 행간을 사할 형자리를 더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고속도로와 고속도로 사이 행간 그다음에 이 여기다가 이렇게 뭐 사람을 그리든지 소부라 저는 소로 부르면 사람 이미지를 있으니까 이렇게 하든지 그래가지고 붙이시면 됩니다. 그쵸? 아니면 여기다 뭐 걸어가는 사람을 그리든지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그런 풍목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소음 군화는 태양열 발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미지를 먼저 잘 보세요. 태양열 전지판이 있고 이 밑에는 큰
돼지를 키우고 여기 조그만 창문이 있다. 그래 두 개를 보하고 음곡 심해, 심소해죠. 심경의 소해혈, 심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계곡을 파고 있고 두 분이 심하게 싸운다 이래서 이걸 보한다 사한다 그랬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격이면 승격은요. 사했던 거를 보하고 이 두 개를 보하고요. 태백신문, 태백시의 신문 여기다 신문지 이렇게 까는 것처럼 이렇게 이미지 하나 박아놔 보세요. 태백신문 이렇게 해가지고 태백시에서 발간한 신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든지 이렇게 하면은 여기다가 이 신문지 뭐 그림을 따로 붙이셔도 돼요. 이렇게 하면은 됩니다. 그리고 시는 원자력 발전이라고 그랬죠. 그래 경거 부류 가까이 가면 안 된다. 그 뚜껑이 같은 부류다 이렇게 했었죠. 여기는 보하고 태계 태백 태백산에 태계 선생이 어쩌고 저쩌고 했죠. 그냥 사했죠. 그러면 승격에서는요. 사했던 태백 태계를 보하시고 아래쪽에 용천 대돈을 사하는 걸 더하면 돼요. 근데 용천 그러기는 좀 그런데 용천 그러면 온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다가 목욕탕 그림 하나 그려놓으면은 이미지가 강화가 돼요. 그렇게 하고 여기다 돼지 이렇게 온천하고 돼지고기 먹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용천 대돈이 이렇게 붙습니다. 이건 사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다음 태음수토는 이 그림이었잖아요. 폐는 하늘의 청기를 받아야 되니까 밝아요. 태연, 태백, 굴뚝에 달려있고 똑같은 굴뚝이라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연자가 들어간 데가 연이 이제 걸려있는 것처럼 해서 태연, 태백 그 다음에 아래는 어제 소부가 여기서 술 한잔 했다 그랬죠. 이렇게 해가지고 사했어요. 그러면 소부 어제 사했던 걸 이번에 보하면 되죠. 소부 어제 보하시고 사할 승격에서 사할 혈자리 두 개를 더하면 돼요. 음곡 척택 술을 마신 척했다 뭐 이렇게 하든지 그죠? 음곡 척택 이렇게 붙이시면 돼요. 여기다 뭐 다른 그림을 살짝 얹혀놔도 되고 아니면 여기다 뭐 낙서를 하셔도 되고 뭐 소주병 뭐 음곡이니까 아니면 드링크 뭐 이런 거 갖다가 그림 그리셔갖고 이미지를 본인 나름대로 강화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는요 소부대도 어저께 여기서 먹었던 술 한잔에도 소부가 술 기운에 큰 도둑이 됐다 그랬죠. 대도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소부 대도 위에 있으니까 보하고 아래는요 이 그 굴뚝 사이에 하얀색으로 살짝 숨어 있는 같은 건물 은백이죠. 그리고 대도가 흘린 돈, 큰 돈 이렇게 있죠. 이렇게 해서 사했어요. 그러면 이 사했던 은백과 대돈을 보하고요. 승격에서는 두 개를 더하면 돼요. 상과 경거를. 그럼 상과 경거 어떻게 더할 거냐? 자 여기 이 굴뚝에 올라가는 거죠. 상구 위로 윗상자임 하는 거예요. 올라가고 올라가지 마세요라고 경고 그 짱이 붙어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상구 하면 경고 울리는 거죠. 상구 경고 이렇게 해놓으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표시판 같은 거예요. 경고판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양명 조금은 지열 발전인데 양명에 속하는 건 위와 대장이죠. 그죠? 자 위는 이렇게 아이슬란드에 발전소 위쪽에 산이 있어요. 위는 위, 아래는 대장 경락이 지나가잖아요. 자, 그래서 계곡이 보면 이렇게 파인 게 두 개예요. 양곡 해계 산을 넘어서 여기 임하셔서 함곡. 이걸 어떻게 연결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외워집니다. 이제 한 두세 번 반복하면 그림에다 붙이기 때문에 조금만 반복하면 붙어져요. 임국에서 합곡했어요. 합곡, 뭐 함곡, 합곡이 아닙니다. 함곡입니다. 그 다음에 요 임읍 함곡을 사했었잖아요. 이번에는 승격으로 갈 때는 함곡입니다. 죄송합니다. 함곡. 임읍 함곡을 보하면 되죠. 자, 그리고는 여태 상향을 사하는 걸 더하면 돼요. 자, 함곡했는데 아이고 가봤더니 여태 여기까지 상향 아직 안 올라갔어요. 상경은 안 했나? 여태 상경은 안 하고 있나? 이렇게 저는 그런 식으로 해갖고 붙여놨습니다. 그럼 양곡 해계에서 이마에 써서 합곡했는데 사했는데 얘를 보하고 싹 넘어가서 여태 안 올라가고 여기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저는 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은 그 이제 지열 발전소죠.
보면은 여기 증기가 많이 올라가는 건물, 이게 3리고요. 3개 코너니까.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발전소 가운데를 그 전체를 잡게 하는 그 타워가 있어요. 그 타워 꼭지를 보하고, 그쵸? 그 다음에 여기 그 양쪽에 잔디밭이 있는데 그 사이로, 양쪽 잔디밭 사이로 가는 양곡양계예요. 양양이죠. 양곡양계. 여기는 사했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양곡양계 사했던 걸 보하시면 되죠. 자, 보하시고, 자, 이 건물, 이간이에요. 이 건물 사이로 샥 가서 통곡해요. 숨어서 우나요? 뭐 이렇게 하든지, 이간 통곡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간 통곡, 요거만 더 하시면 되잖아요. 그쵸? 다 외워지죠. 이걸 외웠기 때문에 이건 하실 필요 없죠. 얘는 그냥 요거만 붙이시면 돼요. 그림에다가. 그러면 예전에 전격 외울 때 노력에 한 20%, 30%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태양한수는요. 수력발전이고요. 얘도 똑같아요. 자, 방광경에 전격을 만약에 외우셨다면 상량, 지음, 보하고 위중, 삼리를 이 그림에다 붙였잖아요. 상량, 지음, 보하고 삼리, 위중 이렇게 사했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위중, 삼리를 사했던 거를 보하시고 임읍, 속골만 더하면 돼요. 임읍, 속골은 어떻게 고민을 해야죠. 아까 소장님도 물 오는 쪽으로 이렇게 임하셨잖아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어린애가 일로 임하는 거예요. 이쪽 방향에서. 임하셔서 아이고 여기다가 쉬하셨네. 강아지 같아요. 응? 속골이에요. 말도 안 되죠. 그쵸? 그렇지만 이 그림에다 붙이시면 돼요. 재밌게 자기가 스토리를 만들면 훨씬 잘 외워집니다. 아니면 그냥 그림에다 저같이 이렇게 애기가 쉬하는 그림하고 강아지 뼈다고 이렇게 그려놓으세요. 그럼 이게 보시면은 이 이미지가 머릿속에 그냥 붙어버려요. 그렇게 하시고 소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소장님이 그 쭉 걸어오셔가지고 임하신 다음에 후계자 아들 생각하다가 갑자기 펑펑 우시더니 여기서 절벽에서 뚝 떨어져서 쭉 돌아가셨죠. 그러면은 임읍보하고 후계보하고 그 다음에 통곡, 정곡, 사했어요. 이게 정격인데 사했던 정격에서 사했던 통곡과 정곡을 보하고 그리고 소의 삼리를 더하면 돼요. 그쵸? 사하는 걸 더하면 되잖아요. 잘 보시면 삼리와 삼리가 같죠? 그럼 이런 것들은 훨씬 좋죠. 그 다음 여기는 작은 물이 모여있다 그래서 뭐 소해 이렇게 하시든지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지를 따라가시면요. 글자를 따라가시면 어려운데 그림을 따라가신 다음에 글자를 붙이시면 훨씬 쉽습니다. 그 다음에 소양 상화는 변전소라고 그랬죠. 여기는 소양에 속하는 거는 3초와 담이에요. 자, 3초는 그때 했죠. 여기 그 현대식 컨테이너 박스 변전소. 그래서 나무를 여기 이무벤 요번엔 나무입니다. 나무가 중저 꽉 찬 거예요. 중저가 뭐 사람마다 느낌이 다르겠지만 저는 이제 꽉 뭉쳐져 있는 그런 느낌을 갖고 만들었습니다. 음읍 중저 보하고 자 컨테이너 박스에 들어가는 문이 있고요. 계단을 올라가면 통할 수가 있어요. 계단에다가 통곡 쓰시고 문에다가 액문 해놓으세요. 이건 사하면 되죠. 그러면은 통곡 액문 사했었는데 이번에는 승격에서는 정격에서 사했던 거를 보하면 되죠. 통곡 액문 보하고 삼리천정만 더 하시면 돼요. 그쵸? 이번에 이 크레인에다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삼리 뭐 삼리, 삼천리, 30m 뭐 아무튼 삼자가 기억나게만 한 다음에 어우 천정까지 올라갔네 뭐 이렇게 하시면 되죠. 삼리 천정입니다. 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 글자를 어떻게 이 그림에다가 억지든 어쨌든 간에 한 번만 이렇게 딱 붙여 놓으시면 달라붙습니다. 아니면 여기 뭐 세 개가 다 있네요. 삼지창처럼 삼지창으로 천정까지 찔러 뭐 이렇게 하시든지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담은요. 담의 이미지는 그 미래형 변전소라고 그랬잖아요. 그 현대식하고 다르죠. 이렇게 아주 멋진 건축물인데 그때 협계 통고 계단 할 때 협계의 계를 계단이라는 거예요. 계단을 올라가서 안쪽으로 통한다. 그래가지고 협계 통곡을 보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담이 뚫려져 있는 이 부분으로 규 하고 상향한다 그랬죠. 상경 규 하고 상향한다 그랬죠. 여기를 사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규 상향을 사했던 걸 보하시면 돼요.
이 두 개를 보하고 양곡, 양보를 살짜리를 더 하시는 거예요. 그쵸? 그럼 여기다가 보셔가지고 여기 다른 건물들 보이죠? 이 건물에다가 뭐 양보를 할까? 이 건물에다가 뭐 양곡을 좀 줘서 뭐 이걸 짓는데 문제가 됐던 걸 양보해 달라 그럴까? 뭐 이런 식으로 살짝 자기 나름대로의 스토리를 하나 만들어 보세요. 그럼 훨씬 잘 외워집니다. 제가 만든 스토리는 그런 거죠. 옆 건물에다가 양식을 좀 주고 좀 내가 좀 공간 더 쓰도록 양보 좀 받아볼까? 뭐 이런 식으로 한 번만 해놓으면 딱 붙어버려요. 한번 꼭 해보세요. 여기 하실 때 먼저 정격 먼저 꼭 하시고 그 다음에 승격 하셔야 됩니다. 정격이 딱 되면요. 승격은 정격 외울 때 노력의 20% 30%만 하시면 돼요.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복습은 제가 여기 있는데 요 글자를 보시고 이미지를 떠올려 보세요. 그 이미지가 떠오르면 되는 거예요. 그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으면요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꼭 이미지를 떠올려서 복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암침의 임상에 대해서는요 뭐 인터넷이나 책이나 이게 너무너무 많아요. 사암침법이 효과가 좋다라고 워낙 유명하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분은 이제 사암침법으로 뭐 지금까지 뭐 다른 분도 다 고쳤다 할 정도니까 사암침에 대해서 공부를 꼭 해보시고 여기는 쭉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는 사암침법 체계적 연구라는 책에서 발췌를 했어요. 그러니까 꼭 한번 여기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걸 따라서 하고 꼭 임상을 하시고 환자에게서 피드백을 받는 게 사암침법을 잘 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제 사암침을 잘 하려면 맥을 잘 잡아야 된다 그러는데 저는 맥에 대해서 완전히 젬병이라 가지고 사암침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맥도 공부하시고 사암침 공부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게 나오죠. 이렇게 뭐 15분 이상 유침을 해야 되고 뭐 수기로 수기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표리 관계를 이용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기본이 맥이라고 맥 짚는 거라니까 맥진이 기본이라니까 좀 어렵습니다. 그다음 원혈, 극혈, 낙혈도 같이 이용한다니까 다 외우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여기 보다시피 이것저것 섞어서 두지 말고 사암침을 사암침만 둬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그 오행 침의 그 기본 원리하고 임상이 맞아떨어지는지를 자꾸 피드백을 받아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야지 사암침을 이제 더 잘하게 되는 거죠. 사암침 12개 경락이 있잖아요. 그 경락들을 어떻게 이제 이용하느냐니까 자꾸 자기 나름대로의 그 노하우를 찾아야 되는 거로 배웠습니다. 그 사암침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걸 다 알아야 된다 그래요. 맥도 알아야 되지만 12정경의 유주 다 알아야 되고 장부, 경락의 병부도 알아야 되고 원혈 당연히 알아야 되고요. 수혈 알아야 되고요. 모혈 다 알아야 됩니다. 이런 걸 다 하시고 자꾸 임상을 해보시면 그 사암침법에 대해서 효과를 많이 본다고 합니다. 저는 맥진을 잘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없습니다. 자, 이상 제가 4번에 걸쳐서 정격, 승격 테이블을 외웠는데요. 이 사암침이 참 좋은 침법이라고 하니까 뭐 쪽지를 보거나 벽에 붙여 놓지 마시고요. 그냥 외우세요. 걸린 시간이 제가 빠른 분은 한 1시간 안 되게 다 외우시고요. 많이 걸리신 분도 이틀 정도면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사암침을 임상에서 사용하는 분들이 많아지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